반갑습니다. 오늘 노인과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11월입니다.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 읽고 건너가기 5탄. 오늘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나 제 곁에서 오늘은 정말 그 의상이 지난달에는 굉장히 약간 가죽 자켓의 어떤 반항한 느낌의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느끼는,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를 입고 어떤 정열적인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왜 입고 오셨는지는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등대이신 최진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또 댓글에 이미 벌써 교수님 반갑습니다. 고명환님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멋지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일단, 빨간 니트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박경욱님이 해주셨는데. 일단, 옷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교수님? 예. 오늘 이 선택은 어떤 빨간색, 사실 이게 쉽게 원색 입으시지가 않으실 텐데. 저도 몇 년 만에 입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옷장에서 네. 사실 제일 위에 있길래 네. 꺼냈는데. 그런 겁니까? 근데 몇 년 만에 입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꺼내둬서 네. 이거 입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오늘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네. 열정을 기억하는 의미로 네. 오늘 이거 입자고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사실 제가 연예인인데 교수님께서 더 연예인 같으셔서. 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책 읽고 건너가기 5탄째인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교수님. 처음에 우리가 돈키호테, 그 다음에 어린 왕자, 그 다음에 페스트, 그 다음에 데미안, 그 다음이 이제 노인과 바다인데요. 그 전에 선정하신 책들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이 책이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끊어진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좀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좀 네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속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그냥 이렇게 불쑥불쑥 선택한 것은 아니고. 네네. 근데 이번에 노인과 바다도 제가 볼 때 앞에서 돈키호테부터 페스트 데미안 여기까지 전부 다 큰 흐름은 뭐냐면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예, 자기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사실 대답하는 자는 자기를 방치하는 자. 소홀하게 하는 자죠. 질문하는 자는 자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탐험하는 자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 달에 읽었던 책이 뭐였죠? 데미안이죠. 데미안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모든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향해 걷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걷는 일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 이상이다. 이 말이 데미안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인과 바다를 너무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노인과 바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자기를 지키는 자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지키는 자의 이야기. 요즘 특히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시기고. 그렇죠. 뒤에 중간에도 나오지만은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속이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속이면 안 되지.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향해 가야 된다. 자기가 청새치만 풀어주면 안전이 보장되는데 청새치
상어떼하고 그렇죠. 네.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싸우는 거는 돈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오직 하나죠. 자기 자부심. 자부심. 네. 내가 왜 나인가? 네. 내가 왜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어부인가? 네. 하는 자기 자부심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노인과 바다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도 네. 데미안이나 베스트나 네. 그다음에 또 어린 왕자 심지어 네. 돈키호테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네. 하나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예. 네. 돈을 소중히 하는 자가 아니라 네, 네, 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자. 자기 자신을. 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네. 희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그 5번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또 6번째 책은 또 더 기대되고 계속해서 지금 말할 뻔 봤어요. 6번째 책은 오늘이 말일이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네요. 오늘 밤 12시에 발표됩니다. 오늘 밤 12시 1초에 6번째 책이 발표가 되는데 또 나를 지키는 삶, 또 그런 메시지가 이어지는 교수님께서 어떤 책을 선택하셨는지 지금도 댓글에 보시니까 전철 안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하고 네. 또 대구 모임 대구 모임 분들이 김명숙입니다. 네. 오늘 또 인스타에서 제가 뵀는데 대구 모임 분들은 초저녁부터 모이셔가지고 이게 노인과 바다 책을 다 들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라 많은 분이 모이시지 않으셨는데 그 책 읽고 건너가기를 하고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그렇고 대구에서 아주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우리 이 노선을 함께 따라가려는 모임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4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평 호전문가도 다녀오시고 호전문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아쉽습니다. 네, 12월 4일 날 우리가 그 호전문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함께 이제 등산을 하고 해발 367m 고산봉. 네, 고산봉에 올라가서 이제 또 정상에서 또 교수님과 함께 정상회담도 한번 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맛있는 백숙을 먹으면서 또 대화 나누고 그러고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면서 안타깝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가 일단 1월로 미뤘습니다. 1월로. 그래서 12월에 빨리 코로나가 좀 잡혀서 단계가 낮아지면 1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바로 추진해서 우리가 추위가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 노인과 바다처럼 우리는 뛰어들어서 호전문가로 달려가는 그런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절대 잊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해밍웨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진짜 더 짧게 간단하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또 이 방송이 또 나중에 녹화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또 책을 전혀 안 읽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짧게만 알려드리면 1899년에 태어나서 1961년까지 사셨네요. 미국의 소설가고 1953년에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으셨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 대표 작가. 이 간결한 문체라고 써놨는데 뭐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작가 소개 후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저는 이 해밍웨이가 그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약 7년 정도 이제 호텔에서 머물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그 저녁이 되면 그 근처에 있던 뭐 에플로리디타라는 바에 여기서 자주 칵테일도 마시고 했다는데 지금도 여기에 가면 해밍웨이의 그 사진과 뭐 유품들이 있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 저 여기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카잔차키스의 묘는 내가 가봤는데, 그리고 카잔차키스 때문에 카잔차키스가 좋아한다는 치프로라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병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들렀다는 그 바도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그 프라하를 들렀었거든요. 거기서 카프카의 생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언젠가 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얘기해도 아는 그런 그 작가들의 생가를 방문하는 그렇죠. 좋죠. 그것도 너무 괜찮겠다. 우리 저기 5권 읽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읽은 그 책 읽고 건너가기 위해서 읽은 책들을 저자들의 생가들을 그 부분들의 단골 카페들 이것도 여러분께 근데 지금은 지금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호전문가에서 일단 우리가 모여서 또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제가 볼 때 3년 후, 5년 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진짜 마스크 벗고 살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뭐 이렇게 좀 근처에 유럽으로 뭐 어디든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정말 앞에서 깃발 들고 다들 따라오시고 또 교수님과 함께 작가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서 책을 읽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거는 느낌이 또 너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그 쿠바에 있는 그 카페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얼른 꼭 가야 됩니다. 얼른 되도록이면 빨리 생각이 들 때는 얼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못 하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코로나만 백신만 들어오면 쿠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자기가 다니던 단골 카페마저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패스트 읽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뭐 우리 책 읽을 때 데미안 읽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뭐 돈키호테 읽을 때도 그렇고 이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이렇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이 저자들과 같이 이렇게 고전의 반열에 드는 정도의 책을 아직 남기지 못한 거는 이 사람들의 글 쓰는 재주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이 사람들만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해밍웨이도 꼭 자기 작품처럼 산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fully commitment라고 하나? 거기에 자기 전체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죠. 자기 전체가 쏟아지는 거. 해밍웨이가 군대도 자기가 자원해서 맞습니다. 가서 자원해서 군대를 그 시력이 그 고등학교 때 눈을 다치거든요. 운동하다가. 그래서 그 시력이 뭐 눈이 안 좋아서 군대 갈 수 없는데도 그 야전 병원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 병사를 위생병으로 가죠. 거기 아마 운전수를 할 거예요. 그랬다가 폭탄이 터져서. 그래가지고 그 이태리 장교한테 자기를 그 전장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전장에 나가는 위생병이 되거든요. 운전수가 되거든요. 풍이 몰아치는 바다인데도 나간 거. 그렇죠. 그리 가는 거죠. 그리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노인과 바다 이 노벨상 받고 한 다음에도 자기가 이 아프리카의 사파리로 가거든요. 거기서 비행기 사고로 2번 당하다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반의 좀 기계가 많이 좀 꺾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그 하나의 자기 의식에 떠다니는 어떤 그 피상적인 이런 것을 잡아서 글재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자체다. 저는 헤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까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돈키호테의 저자가 누구죠? 세르반테스도 그렇고 생텍쥐베리도 그렇죠. 생텍쥐베리도 우리가 책 읽고 건너가기를 통해서 읽은 책 5권의 저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진짜 저자들의 삶이 혹은 저자들의 이 자기를 단련하는 이 치열함이 그 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좋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이 나오는 좋은 삶을 사는 데는 좀 게으르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가 표현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단련되고 얼마나 어떻게 진화되는가, 네.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치는가, 네. 이것이 작품의 이 높이로 네.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해밍웨이를 보면서 네.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좀 경망스럽게 들리지만은 이분은 네. 이분은 글쓰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산 사람이다. 사는 사람이다. 아, 네. 그런데 자기를 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자기를 사는 이 과정이 네. 글로 나타났구나. 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사는 것, 네.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그러고 느낍니다. 보니까 정말 교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이 해밍웨이의 당연히 뭐 제가 비교할 이 치열함 정도가 이게 작품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해밍웨이에 비해서는 내 삶을 아직 치열하게 정말 요만큼도 못 살았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면서 나는 오죽하겠어요. 치열하게 살고 예. 싶은 그 단순히 우리가 치열하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담이니까 이제 네네. 말꼬투리 잡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네. 그 치열하게라고 하면은 네네.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을 네. 치열하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삶 자체는 네. 자기가 단련되고 자기가 드러나는 그 과정이어야 돼요. 네. 그것을 진실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치열함이어야 되지. 네. 진실하게. 그렇죠. 그것도 물론 자기 자신한테 진실한 거. 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자기한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치열함. 네. 그냥 그 맹목적으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 그거는 그 삶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시작부터 아니 그 시작이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좀 많은 이런 그 5권의 이 책들 네. 해밍웨이를 포함해서 이런 저자들을 보면서 나는 나를 더 다그칠 수 있었고 네. 조금 더 내가 나한테 더 진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또 그런 상태에서 더 치열해야 되겠다 네. 하는 좀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책 말고는 그 어디서도 사실 그런 거를 느끼기가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책 읽고 건너가기 5번째 되면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 고전이라고 하는 또 책들이 왜 정말 울림을 주는지 근데 거기에 작가들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들의 삶이 그냥 그렇죠. 작품이었고 그냥 산 사람 그럼요. 그렇죠. 자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드러나는 것이 전면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준이 높을 수가 없죠. 고대표도 이번 이런 책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치열하게 책 읽는 것에서부터. 네네,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치열하게 이 말이 많이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죠. 아직은 저는 치열한 단계. 아니 근데 저도 치열해야죠. 근데 이 노인과 바다하고 고 대표하고도 무슨 어떤 인연이 있다고 아까 나한테 이야기했죠.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저도 책을 썼었는데 2017년 10월에 책이 이제 출간이 됐었어요. 그 이제 2017년에 10월에 출간이 되면서 제가 또 책도 출간됐는데 독서를 좀 더 딱 1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권 읽기 뭐 이런 거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책이 그때 한 1,500권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책을 할까 하다가 처음 책으로 이 책을 딱 골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이후로 제가 진짜 365일 동안 하루에 한 권씩은 안 되고 근데 하루에 13시간에서 17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1년을. 그래서 220여 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 읽은 게 쇼펜하우어의 책이었는데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쇼펜하우어가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말아라. 네. 그래서 내가 왜? 라고 저도 이제 물으면서 읽었더니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책을 너무 무턱대고 읽기만 하지 말고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너무 숙제처럼 읽어왔구나. 근데 어쨌든 그 220권을 읽는 동안의 그 힘이 사실 이 노인과 바다를 첫 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고 상어가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이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2017년에 제가 우연찮게 이 첫 책으로 이 책이 선택이 됐었는데 이 힘으로 진짜 1년을 그렇게 제 아내가 진짜 그랬거든요. 저한테 1년 동안 바위가 된 줄 알았다. 이렇게 계속 집에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1년 동안 몇 권 정도 읽었어요? 그렇게 220 몇 권을 읽었습니다. 220 네, 권. 딱 365일 동안에. 그러면서 그때 읽은 게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또 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내년 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정말 제가 이 노인과 바다 첫 책으로 읽고 이 에너지를 너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를 할 때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 이 감동이 컸다는 이 감동이 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쇼펜하우어가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철 스님도 그러셨거든요. 이런 분들 말에 속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다 읽고 많이 읽고 당신들은 다 읽고 나서 내가 읽어보니까 뭐 이러이러 하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책 읽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2만 권을 읽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만 권 정도는 읽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지. 한 대여섯 권 읽고 나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절대 그 쇼펜하우어나 성철 스님한테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노인과 바다에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많이. 근데 저는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책 읽고 건너가기를 하면서 이 책들을 다 다시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을 받는데 특히 노인과 바다는 그냥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매우 간단한 스토리였어요. 그렇죠. 84일 동안 고기 못 잡은 노인네가 나가서 청새치 잡고 그걸 뜯어먹으려 상어들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청새치 안 지키고 돌아와서 그냥 그 배를 정박시키는 올라가서 사자꿈을 꾸면서 잠을 잤다.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떤 감동 같은 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지. 근데 이번에 좀 내가 그 철이 들어서 철이 뭐 많이는 안 들었지만 철이 들어서 읽어보니까 이게 감동이 대단하더라고요. 감동이 대단한 게 이 해밍웨이 뭐 전체 소설의 기법이 그렇다고도 그러지만 저는 이게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만 놓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무미건조한 그 필법이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그 hard boiled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hard boiled라는 게 계란을 푹 삶아버리거든요. 보일. 우리가 반숙하면 계란이 촉촉하니 이렇게 윤기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아주 푹 삶아버리면은 퍽퍽하잖아요. 그다음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푹 삶은 계란처럼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문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빙산이 있다면은 빙산의 한 30% 내지 40%만 써놓은 거. 그 다음에 50% 내지 60%에 표현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안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해밍웨이가 그 능력이 없었다면 차라리 편하게 읽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87번인가 교정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87번의 교정 동안 내가 볼 때는 문장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데 다 쓰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이
특히 형용사 적고 그 다음에 사태에 대한 묘사, 네. 감정적인 묘사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게 사실들만 네. 짤막짤막하게 제시하는 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많은 이 글 속에서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감동을 주는 주체를 네. 해밍웨이는 스스로 포기한 것 같아요. 본인이 주는 게 그러니까 난 감동을 주지 않아 버리란다. 그러고 포기하니까 네. 이 독자들이 꾸역꾸역 그 감동의 여백 속으로 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감동을 찾기 때문에 네. 그 감동의 그 진폭이나 진동이 네. 훨씬 크지 않을까. 모든 것이 설명된 것보다 네, 오히려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것들 속에서 독자들이 헤집고 다니면서 느끼는 네. 감동은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이 해밍웨이의 이 문장 표현의 네. 자제력, 네. 절제력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발휘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댓글에도 네. 많은 분들이 또 저는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정지현님께서는 경기 남부권 독서 모임 참석 원하시는 분은 새말새물집 게시판 참고해 주세요.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무기여 자리 거라나 예. 이 해밍웨이 작품들을 읽어보면 다들 책이 잘 안 읽어진다. 예. 하지만 꾸역꾸역 참고 읽거라면 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저는 그 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내가 이 해밍웨이가 만들어 놓은 그 여백과 틈 사이로 네. 내가 쑥쑥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내 말투나 이런 걸 들으시면은 내가 서울 그 사대문 한 사람 같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전라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녔어요. 네네. 깜짝 놀랐죠. 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도 전라도 광주 예. 네. 근데 그렇죠. 언변 말투가 완벽한 사대문 안에 완벽한 서울말 쓰죠.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광주에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시인이 계셨어요. 네네. 그 문병란 시인이라고. 네. 그 문병란 시인님이 그때 조선대학교 그 국문과 교수님이셨는데 네네. 그 해직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문병란 선생님은 좀 이렇게 해직 되셔가지고 네. 시간이 많으시고 네. 저는 또 학교 가기 싫고 네. 그래가지고 문병란 시인님을 만나서 가끔 이렇게 놀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시인님이시니까 글을 얼마나 잘 쓰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문명한 시인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시인님처럼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그 시인님이 저한테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네. 빼려고 해봐라. 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연애 편지는 네. 다 실패작이다. 성공한 연애 편지는 다 대작일 것이다. 대필할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연애 편지가 실패한 이유는 네.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감정 과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쓰다 보면은 네. 연애 편지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쓰려는 의지를 가지고 덕지덕지 다 붙여놓으면은 네. 그거는 그리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덧붙여서 많이 써서 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네. 차라리 빼려고 해봐라. 네. 그러면은 글이 좋아진다. 그 말씀이 내가 요즘도요, 거기 뭘 글 쓰려고 책상에만 앉으면 그 시인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빼려고 해요. 네, 근데 나는 아직도 잘 안 빠지지만 네네. 확실히 빼려고 하면은 글이 경쾌해지고 네. 그 안에 좀 이렇게 이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해밍웨이도 많이 빼려고 해가지고인데 빼는 그 경지가 네. 그냥 너무 푹 삶은 계란처럼 네네. 무미건조한 문장으로만 네. 이 책을 썼구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동이 더 크게 폭발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남이 네. 좋다고, 우리 배정님? 남이 좋다고 하는데 왜인지 모르겠는 추상작품을 보는 느낌요. 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예, 예, 네네. 예. 사실 뭐 안 읽어질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네. 스토리는 네. 매우 단조로워요. 그렇죠. 네. 매우 단조로워. 네.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의 70% 이상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노인이 맞습니다. 조그만 배 안에서 혼자 하는 소리가 90%의 장면이 사람이 한 명 나와요. 한 명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미건조한데 이게 퓰리처상 노벨상을 받을 정도라는 네네. 것은 이 책이 주는 그 감동의 폭발이라는 것이 네. 매우 컸다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이 내용, 이 책의 구성이나 네. 내용이 주는 어떤 그 감동도 있지만, 네네. 이 노인과 바다에서는 우리가 문체도 네.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체. 예. 김명숙님께서 빼기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한섭님, 무미건조한 문장이 감동 폭발. 예. 네. 이현아님께서 글을 쓸 때는 무엇을 덧붙여 채우려 말고 빼려고 애써라. 네. 독자가 들었을 틈을 두라. 네. 그런데 제가 빼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빠지는 건 뭐냐면은 네. 뺄 것이 없어요. 어. 뺄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내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때문에 네, 잘못 받아들이면은 쓸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네. 빼려고 해야 어떤 간결한 문체가 되지. 네네네. 쓸 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네, 무조건 하면은 그거는 네. 그거는 그냥 빼빼 마른 문장이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성철 스님이나 쇼펜하우어가 책 읽지 말라고 한 말을 거저 그대로 들으면 책을 아예 안 읽어버리는 거지. 책을 더 읽은 다음에 그 경지에. 예, 그러니까 네. 빼려면은 네. 뺄 것이 충분히 준비돼야 돼요. 뺄 것이 준비되고 빼. 그렇죠. 뺄 것이 충분히 준비돼야 돼요. 네. 예. 뷰티 인 페이스님이 가득 차야 뺄 수 있네요 라고 해주셨네. 예. 근데 오늘은 저 댓글이 전번 달까지 안 보였는데 오늘은 보이네요. 네. 혹시 눈이 좋아졌나 아니면은 글씨를 되게 크게 화면을 네. 좋게 했나 봐요. 아니 지금 사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 제자분들께서 예. 이 시간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제자라고 하기는 미안하고 네. 나의 동지들입니다. 네, 동지분들께서. 예.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예. 저에게 오더니 지난번보다 지금 이제 화질도 훨씬 좋아지고 예. 음향에 대한 기술도 훨씬 좋아졌으니까 예. 오늘은 더욱더 빛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지들에게 감사를. 네, 근데 글씨도 너무 또 잘 보이고.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볼 수 네.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책으로 한번.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워낙 단조롭고 네네. 데미안 같은 책만 해도 네. 그 안에 이렇게 놓치기 싫은 문장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안에는 그런 문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런데 앞에 소년과의 네. 우정, 네. 이것이 저는 제일 눈물겨웠어요. 중간에 계속 그 아이가 있었으면 예. 좋았을 텐데 그 예, 말을 몇 번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런데 그 아이하고 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우정이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유대감이 생겼을까요? 네. 저는 이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좀 낚시 가르쳐주고 낚시 가르쳐주고 네. 이 일들은 굉장히 네. 평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네. 뭐죠 이름이 이름 마놀린. 마놀린. 네. 네. 나는 마블링이라고 알았어. 근데 마놀린. 네. 이 마놀린이 네. 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될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 아이는 다른 배에 가서 네. 탔고, 그 다음에 이
이 세상에서 운이 가장 나쁜 사람으로 네네. 그 사람들 살라우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 저주를 받은 정도의 맞아요. 사람인데 네네. 그런 평을 듣는 사람한테도 이 소년이 계속 네. 이 할아버지의 우정을 네. 아주 지키고 네.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배 타면서 그 아이가 있었다면 그 네네. 아이가 있었다면 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좀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이에요. 예. 그리고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 상어들과의 전투를 끝내고 네. 뼈만 남은 성체체를 몰고 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한 일이 뭐예요? 운다고요. 네, 맞아요. 울어요. 계속. 그리고 우리 산티아고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네. 하고 네. 운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아주 지켜야 되겠다 네네.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할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믿음. 믿음. 믿음, 신뢰, 네. 믿음. 근데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믿음을 줬어요. 네. 믿음을 줬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준 아이를 이 할아버지도 또 그만큼 또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서로 믿는 관계가 됐죠. 네. 또 여기서 다시, 그러면 산티아고는, 마놀리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왜 그렇게 믿게 됐을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 책 네. 안에서는. 네. 근데 저는 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주는 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물고기를 팔기에서 잡는 거지만 네네. 결국은 그 팔기에서 잡는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자기 존재 이유로 생각하고 네네. 자기 자부심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명이죠. 네. 그렇죠. 사명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긴 시간 동안 수행하면 네. 거기서 향기가 난다. 존경심, 네.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향기가 난다. 네. 그거를 티메라고 그랬거든요. 네. 티메. 그러니까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진실한 자기 마음으로 네. 어부로서의 사명을 가졌어. 그리고 물고기 잡는 이 일로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네. 이 물고기 잡는 이 일로, 물고기 잡는 이 일 자체로 산 사람이지, 이걸 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네. 부자가 되려면 70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네. 화장실도 없는 오두막에서 산다는 그렇죠.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죠. 네네.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는 고기 잡는 그 일 자체, 네. 그 일 자체가 자기였어. 이것이 사람은 사명이었어. 그래서 이 사명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꾸준히 유지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존경심,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그 향기에 그렇죠. 마놀린이 그 향기에 취한 거죠. 마놀린이 그 향기에 취한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 할아버지가 이 바에 들어갔을 때, 네. 배 타고 나가기 전에 바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놀리는 사람들도 네. 많았잖아요. 네. 또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무심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왜? 자기한테는 자기만 존재해. 자기한테는 자기가 하는 일만 있어. 네. 자기 사명만 있어.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한테는 그 향기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마놀린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심성이 있는 어떤 아이한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쳐서 네. 그런 믿음이 네. 형성된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맞아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85일 또 못 잡은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산티아고 할아버지한테 아무런 사실은, 아니죠. 예. 그리고 87일 동안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이제 최근에 네. 84일 동안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한
고기를 못 잡는 40일째 아마 마눌린 부모가 마눌린을 빼서 다른 데다 이렇게 줘버렸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청새치를 잡고 나서 그 고단한 어로 작업을 끝내고 나서 상호와 투쟁을 끝내고 나서 잠들고 나서도 어떻게 돼, 이 사람? 다시 나갈 준비를 해요. 맞아. 그 마지막에 그걸 짐을 끌고 올라가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섯 번이나 중간에 올라가면서 쉬면서 넘어지고,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신세 타령 한 번이 없어. 맞아. 신세 타령이 한 번 없어요. 그냥 자기가 수행해야 될 과업 앞에서 성숙한 인간이 보여주는 매우 신성한 태도예요. 다섯 번 동안 쉬면서 가야 되는 그 사람이 부인도 일찍 세상을 뜬 그 할아버지가 신세 타령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닭이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질문이 자기한테 집중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세 타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5번이나 쉬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어떤 불만족, 어떤 서운함, 어떤 좌절감,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고, 즉 신세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그 장엄한 어떤 큰 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는 낚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 청새치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촬영 가가지고. 근데 낚시를 하면 보통 그 지금 아무 불평도 안 하고 어떤 뭐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 갔다 오면 그 놓친 큰 고기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했을 때 뭐 그걸 한 5만 번 얘기하거든요. 오면서.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조건만 무엇이 있었으면 어떤 조건만 됐으면 꼭 그 잡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제가 이제 낚시를 좀 알고 하니까 그러면 고기가 한 반 정도 뜯어먹 이게 한 700kg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100kg 정도 나왔을 때 넌 배 위로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다 뭐 이랬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노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의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 행위가 자기 자부심을 지키느냐 아니냐, 자존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100kg라도 건지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그 독립투사들이 잡혀가지고 너 불어라 있을 때 너무도 당당하게 말 안 하고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느낌이 지금 막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자부심과 나의 갈 길에 대한 그것이 자기 존재 이유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정말 자존감이 돼버리고 자부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감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부패해요.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물도 그러니까요, 지금. 일시적인 이익을 원한달지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대서 그것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자존을 중시하고 자기 자부심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과 자부심을 그 돈 몇 푼에 팔려고 하지 않죠. 사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노인과 이 마눌린 얘기 아직 바다로 가기 전 얘기인데 또 얘기가 너무 거기 감동이고. 아니 고 대표님도 거기 청새치 잡아보셨다면서요? 그 이제 우리가 바다로 가서 청새치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3시간 걸릴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그 청새치
잡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네. 700kg 청새치를 잡는 일이 어떤 네. 것인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인가에 그 촬영으로 네. 갔었습니다. 실제로 이 노인과 바다 영화를 찍었다는 그 일본의 최남서단 대만 쪽으로 그 오키나와가 있고 그 밑에 이시가키라는 섬이 있고 요나군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요나군이 예. 이 섬의 모든 어부들은 청새치만 잡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 배를 저 배를 몰아준 선장님은 저보다 굉장히 어린 20대의 청년이었는데 2달 동안 매일 조업을 나갔는데 2달 동안 한 마리의 청새치도 못 잡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최소한 60일 동안 못 잡은 60일 동안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그 가족들 중에는 그 청새치가 앞에 이 뾰족한 게 있잖아요. 빌리라고 그러는데 이 창 같은 여기에 이 가족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올라가면 집안에 한 명 이상은 이 찔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꼭 한 명씩 있고 그 청새치가 뛰어오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뛰어올라서 그 날이 엄청 그 진짜 이 무게가 뭐 이 노인이 잡은 거는 700kg가 넘는 그러니까 몸무게가 200kg 이런 게 뛰어오르면서 창으로 이렇게 오면 그대로 이렇게 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80kg짜리를 잡았거든요. 그 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고명환 청새치 이렇게 치면 그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보면 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낚싯대를 좀 받쳐줘라. 나 손 이러면서 제가 손을 이렇게 졌다 폈다 이 노인이 손 쥐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작 80kg짜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한 30분인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80kg짜리를 잡아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3일을 이 양손을 이렇게 오므리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화장실 가서도 되게 힘들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정말 그 정도로 손이 근데 이 노인이 잡은 청새치는 700kg가 넘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보면 그 실제로 낚싯배를 자기가 사가지고 뭐 이 쿠바에서도 그렇고 플로리다에서도 그렇고 청새치랑 찍은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80kg짜리 정도가를 싸우는 모습이 그 유튜브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명한 청새치 치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700kg랑 싸우려면 그것도 요즘 장비가 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맨손으로 그 줄을 잡았죠. 줄을 잡고 하는 그러니까 손이 이제 손이 이렇게 잘리고 여기가 항상 펴요. 저도 그 줄낚시를 해봤는데 요 심줄 부분이 딱 나갑니다. 이렇게 잡으면 갑자기 이렇게 확 나가면 여기가 뭐 30kg짜리 고기를 잡아도 제가 이제 줄로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저도 여기가 몇 번 장갑을 안 낍니까? 장갑을 낄 때도 있는데 꼭 이게 낚시라는 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행운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꼭 장갑 빼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 보면 꼭 덜컥 걸려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심을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장갑을 끼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고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이 텐션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1초라도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때 뭐 내가 장갑을 끼고 이럴 시간 정신이 없으니까 행운이 언제 찾아올지 진짜 그러니까 그럴 때에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꼭 그럴 때 저도 여기를 엄청 많이 찢어집니다. 30kg 잡아도. 근데 700kg랑 이 손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낚싯줄을 왜 등 쪽으로 맸다고 하잖아요. 그게 상상이 갑니다.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80kg가 당기는 힘도 제가 느껴봤는데 700kg가 당기는 힘은 충분히 배가 따라갑니다. 배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언제 쓰여졌죠? 1953년인가에 상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빼기를 못 하겠네. 그렇죠. 한 90년? 6, 70년? 2020년이니까 6, 7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럼 6, 70년 전에 장비하고 그렇죠. 지금 장비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장비를 가지고 80kg를 갖고도 3일 동안 손을 오므리지도 못하고 그랬다니까 그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노고는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책 안에 이 고 대표님 같은 분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이지.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이지.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만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만 나는 오히려 정확하게 할 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어떤 책은 우선은 지금 하려는 일에 집중하겠어. 우선 지금 하려는 일에 집중하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을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운이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또 몇 번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제목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기회를 잡으려면은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인 것처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제 감정으로 이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80 며칠 동안 고기도 못 잡았고 미끼도 잘 못 구해가지고 그 아이가 미끼를 잡아다 주고 뭔가 이렇게 공생맞아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싫은 바다를 또 막 힘든 몸을 끌고 가야 되고 이렇게 감정이입을 했는데 지금 그 문장을 듣고 보니까 이 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네요. 노인은 항상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새롭죠. 정확하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이 할아버지의 향기에 압도된 거죠. 확 잡힌 거죠.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 살라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운이 아주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돛대는 무슨 포대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낡았고 사람도 낡았어요. 근데 하나 안 낡은 게 있더라고. 뭐냐 눈빛이에요. 맞아요. 눈빛에 대한 얘기죠. 눈빛 하나 안 낡아. 그 눈빛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분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분의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85일째 배로 나가면서 85는 행운의 숫자지. 맞아. 85는 행운의 숫자지. 그러니까 물론 85일째 못 잡았으면 그 다음에 86이 행운의 숫자지. 86일을 못 잡았으면 87이 행운의 숫자지. 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와 같은 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돼 있으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루하루를 새로운 날처럼 철저히 준비를 하면은 그런 날이 이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새치를 잡은 이 할아버지가 가진 힘은 뭐냐면은 의지, 눈빛, 그 다음에 희망. 희망. 그 다음에 그 희망을 완수하려는 집중력. 집중력. 거기 이 배에서 청새치를 잡을 때 보세요. 얼마나 제한된 자원을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정말 집중이 먹는 것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햇빛에 그렇죠. 내장을 언제 꺼내고 언제 말라서 또 만세기는 언제 먹고 날치는 언제 먹고 그렇죠. 물이 2모금 남아있고 낚싯줄은 또 몇 개가 남아있어서 저걸 다 이으면 어떻게 되고 정말 준비성이요. 그러니까 이 준비성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이 타인에게 믿음을 줄 정도의 자기 단련.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청새치 잡은 그 미끼가 누가 준 미끼겠어요? 마놀린이 준. 마놀린이 주지 않은 미끼도 있거든. 그렇죠. 마놀린이 준 미끼를 제일 긴 2개 줄에 매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놀린이 준 미끼로 청새치를 잡아. 근데 여기는 저는 그 해밍웨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봐요. 그 믿음을 줄 정도의 자기 단련이 된 사람. 그리고 그 단련을 알아채는 존재. 이 두 사람들끼리의 축원은
이루어진다. 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마놀린이 준 미끼에 그 청새치가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배 안에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제한된 자원을 거기에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집중했었는지. 네. 그리고 그 마놀린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거는요, 마놀린이 없어서 한스럽다랄지, 마놀린이 없어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마놀린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마놀린과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근데 마놀린이 함께 하지 못하는데도 이 노인은 그저 혼자 배를 타고 나오거든요. 네. 자기가 얼마나 늙었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혼자 나와. 네. 혼자 나와. 그러니까 이 혼자 나와서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런데 어떤 탓도 하지 않아. 네. 환경 탓하지 않아. 조건 탓하지 않아. 네. 다만 야, 이것을 마놀린한테 보여주고 싶다랄지. 보여주고 싶다. 이 승리를 마놀린과 함께 하고 싶다랄지. 네. 그런 의미에서만 마놀린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 데미안 독후감으로도 썼지만 항상 구도자를 닮았어요. 네. 구도자라는 거는 신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네. 신이라고 정해놓고 사실은 자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도자는 고독해요. 고독해.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죽어라 걸어. 저는 산티아고 할아버지한테도 이 모습을 봤어.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 네. 도약하지 않으면은 네. 하강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하는 거, 당연히 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거, 네. 이 일을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누구랑 함께 할까? 누구 도움을 받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 네. 들을 많이 찾아다녔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네. 내가 익산에 내려가서 네.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을 만나고 네. 올라오는데 네. 판교 톨게이트에서 네. 나는 속도를 줄였어요. 네. 그런데 뒤에서 어떤 트럭 운전사분께서 네. 좋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속도를 안 줄여서 네. 내 차를 뒤에서 세게 받았어요. 네. 차가 3분의 1은 줄어들었어. 네. 세게 받았어. 그런데 엄청난 충격이 오는데 네.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깨달음이 왔어. 어떤 부처님이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보내셨는지 네. 소태산 박준빈께서 보내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이 큰 충격을 나한테 이 깨달음을 주려고 보낸 것 같아. 네.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갑자기. 예수님은 이렇게 큰 교회 조직을 네. 누구 도움으로 만드셨지? 몇 명이나 함께 만드셨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혼자 만들었더라고. 이 불교는 네.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네. 큰 교리하고 이 교회 네. 조직을 몇 명이 만들었지? 부처님이 누구 도움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혼자 만들었다. 지금 커지고 있는 원불교 네. 누가 만들었지? 몇 명이 만들었지? 네. 누구 도움으로 만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소태산 박중빈 혼자 만들었다. 중국의 신중국 건설, 네. 중국의 혁명 누가 했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택동 혼자 했더라고. 혼자. 야,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트럭이 부딪히는 순간. 야, 그때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혼자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죠. 네. 그런데 혼자만의 힘을 믿는다. 그런데 이 혼자가 네. 정말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명을 발견해서 네. 거기에 자기가 100%가 자기 자신이면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순도의 문제지 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싫은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를 단련하는데 네. 저의 순도를 높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명감의 진실성을 강화하는데 더 집중했죠. 공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덕불고 필류인. 네. 덕은 절대 외롭지 않다. 네 덕이 순도가 높고 진실하게 갖춰져 있으면 반드시 함께 하려는 자가 생긴다. 만올린이 그러거든요. 수많은 만올린들이 네, 수많은 만올린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가진 사명감이 얼마나 순도가 높게 정연되어 있는가, 네. 얼마나 진실하게 단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네. 협조자, 네. 동조자, 도움을 주는 자들을 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그 교통사고 때 얻은 깨달음으로 제가 좀 방향을 네. 나를 더 단련하는 것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꿨죠. 예. 저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요식업, 저는 요식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요식업의 그 노포들이나 이런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저 어디 뭐 골목 안 뭐 간판도 없는 그런 데서 막 50년, 60년 어떤 자기를 단련하시면서 어떤 그 계속 해오신 그런 어떤 가게들은 정말 본인이 광고를 안 하고 그냥 숨어 계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고 그런 어떤 단련의 시간.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가 하는 일하고 자신하고 일체가 돼 있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전체가 투입이 돼 있고 그리고 진실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저도 이제 이런 요식업에 대한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러니까 가서 왜 이거를 뭐 이렇게 하시면 테이블 하나 더 놓으면 매출이 더 늘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여기서 저는 여기다가 큰 박스를 쳐놨어요.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이지.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지금 하려는 일에 집중하겠어. 그러면 운이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이 운이 떨어진 살라오라고 저주받은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도 운이 찾아올 때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분이 청새치를 잡은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새치를 잡을 때까지 이분이 자신에게 진실했던 이 과정 이것이 훨씬 더 이렇게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문장을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요즘 계속 주변에 그 같이 이런 사업하는 친구들끼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뭐라고 하냐면 버티자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얘기 들어보니까 버티자가 아니고 이러면서도 하루하루 사실 새롭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준비하고 매일이 새로운 거인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 것처럼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만올린? 만올린이 오늘 이상하게 왜 이름이 잘 생각이 만올린이 복권을 사자고 그러잖아요. 복권을 사자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정도 돈은 자기가 어디 가서 빌릴 수 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잖아. 나도 빌릴 수 있지. 네. 그러나 나는 빌리지 않아. 처음에는 빌리지 사람들이. 네. 근데 나중에는 국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 신은 빌려 쓰는 자가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 쓰는 자다. 제우스가 누구한테 뭘 빌려요? 네. 그렇지 않죠. 자기가 만들거든. 자기 생각. 다른 사람 걸 빌려오지 않죠. 네.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네. 과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진영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네. 다른 사람이 해놓은 생각을 빌려다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착각해. 네. 자기 생각을 착각해. 그런데 왜 이런 그 생각마저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오느냐. 네. 그거는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유를 하게 돼 있어. 네. 질문을 하게 돼 있어. 네.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자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항상 빌려 쓰는데 빠지지 않죠. 네. 자기가 만들어 쓰려고 하죠.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어떤 것도 빌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마놀린이 뭘 갖다 주죠. 네. 마놀린이 갖다 주는데 이건 빌린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도움을 받은 거거든. 근데 도움을 받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도움을 받아요. 평안하게 도움을 네. 받아요. 그건 이미 인간적으로 이미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둘이 너무나 많은 동질성을 그렇죠.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복권 살 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한 말 처음에는 빌리지.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구걸하게 돼. 처음에 생각도 빌리지. 네. 그리고 나중에는 종속적이 돼. 네. 이런 말하고 이제 갖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입식 교육의 폐해 이렇게도 써주셨고, 김영균님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오면서 여태껏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았네요.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아니 너무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들을 다 못 읽어드리니까 네. 사실 호주몬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게 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중간중간에 또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서 네. 언젠가는 자주 이렇게 만나서 네. 이 교수님과 또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사실 뭐 교수님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이 있고, 그게 어떤 대담의 또 그렇죠. 매력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대화, 또 서로 어떤 그런 물론이죠. 네, 그런 시간들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바다로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우리가 노인과 마놀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바다가 나오고, 청새치가 나오고, 상어가 나오고, 또 사자의 꿈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한테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고급스러운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이게 낙관적인 낙관, 그 다음에 희망. 근데 저는 그 해밍웨이가 이분이 편히 잠들고 그럴 때는 사자 꿈을 그리 꾸잖아요. 사자 꿈을 꾼다는 거는 사자가 나는 그 희망을 상징한다고 봐요. 희망을 상징하고 보는데, 그럼 왜 사자일까? 근데 아마 이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좀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상식이기 때문에 네네. 해밍웨이도 그 니체를 읽지 네. 않았을까.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예, 니체 그 인간 발전 단계 네네. 보면은 처음에는 그 낙타의 단계, 그 다음에 사자로 사자. 발전해서 네. 그 다음에 어린애가 되거든요. 근데 그 낙타는 당위, 네. 뭐 해야 된다. 네, 수동적이고 수동적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네네. 그런데 이 사자로부터는 이제 자기 의지를 갖는 네. 거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네네. 자기 의지, 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그 네. 단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자를 어떤 희망의 상징으로 이게 해밍웨이가 제시했다는 것은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해밍웨이면 니체 정도는 읽었을 거다. 네네. 그러면서 이 자기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잃지 않겠다. 네. 하는 그런 희망을 네.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청새치를 잡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잠자는 모습은 네. 사실 거의 어린아이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 사명에 긴 시간 동안 몰두하면서 이 성숙해가는 모습, 네. 그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또 사실 기대되는, 우리가 늘 이 책 읽고 건너가기 할 때 예. 교수님께서 뽑으신 한 문장, 예. 이걸 이제 시간상 또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또 그 한 문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또 많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한 문장부터 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항상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면 예. 고 대표가 먼저 예. 뽑은 건 뭐예요? 예. 라고 물어보셔서 예. 저는 진짜 이걸 뽑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다 감춰놨는데. 네. 예. 저는 사실 오늘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첫 번째 자기가 자기대로 산다는 그 얘기를 저도 진짜 느껴서, 저는 딱 제가 가진 책 110페이지에 예. 그러니까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예. 나도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야. 예. 그러면서 저 밑에다 제가 써놨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고명한 너는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예. 그리고 너는 지금 그걸 찾았느냐. 예. 저는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초반에 말씀하신 게 더 와닿았습니다. 예.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뭐 거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중요한 게 아니다. 어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기의 길, 가야 할 길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게, 어떤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깨닫고 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데미안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어부도 산티아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뭐 이 표현상으로 힘들어 보이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자기 안의 내면 속에서의 향기, 자기의 자부심, 자존심은 강하게, 더 강하게 자기,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굉장히 정말 사자의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저는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야. 이 말을 저는 한 문장으로 찾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뽑는 문장인데 저도 이 문장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네, 어떤 문장입니까? 짐작하시죠? 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오죠. 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파멸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패배하지는 않는다. 영어로는 destroy 될 수는 있는데 defeat 되지는 않는다. destroy 될 수는 있지만 defeat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파멸하고 패배하고 그렇게 네.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그 단어들을 잘 많이 몰라서 저는 이게 차라리 막 이렇게 이 패배가 아니라 실패? 네네. 혹은 뭐 망가지더라도 망가지더라도 망가질 수는 있어도 네, 망가질 수는 있어도 혹은 실패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네. 저는 이걸 뽑았어요. 이걸 뽑았는데 이 말은 저는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청새치를 상어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살점은 다 뺏겼잖아요. 살점을 다 뺏긴 거는 손해본 거고 망가진 거고 그렇죠. 사실은 실패한 거죠. 디스트로이 된 거죠. 디스트로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존엄, 업으로서의 자부심, 자기 확인, 이거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피트 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으로 완성되는 게 목적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다. 목표다. 근데 자기 자신으로 완성되는 것은 목적이다. 목적이다. 근데 이 목적이 없으면은 없이 목표만 있으면은 대학만 합격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갑자기. 없게 되면 우리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 가고 나면 그렇죠. 그런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언론의 목적이. 그런데 언론이 사람들의 말을 더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잃고 언론이 시청률을 높이는 거다. 목적이. 그럼 이거 목표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목표에만 목표를 향해서만 가면은 결과가 어떤 존재적 차원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 말하신 뭔가 매수당할 그렇죠. 유혹당하는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국회의원도 2선하고 3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이 국가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은 만약에 나는 국가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 2선, 3선이 더 중요하다. 공천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표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랄지 국가의 부국 강병을 위한다는 이것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선에 실패하더라도 3선에 망가지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이 말이 내가 디스트로이 되더라도 디피트 되지 않겠다. 파멸 당하더라도 패배하지는 않겠다 라는 말이거든요. 정치공학, 김태우 교수님은 이 신성한 공학을 그런 데다 붙이면 안 된다고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정치공작이라고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김태우 교수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정치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공작적 행위를 하는 거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치 공작에 만족하면은 작은 승리를 하는 거고 정치를 좋게 만들면은 큰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공작으로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정치에서는 성공하겠다 라는 것이 나는 파멸 당할 수는 있더라도 패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면은 컨닝이라도 해서 대학을 가려거든요. 무슨 힘을 빌려서라도 대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컨닝하면은 대학을 가고
컨닝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네. 나는 컨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나는 차라리 대학을 안 가는 거. 네. 이것이 내가 파멸 당하더라도 패배하진 않겠다라는 말의 네.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는 큰 가르침은 뭐냐면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래? 승리하는 삶을 살래? 이 질문을 제기한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네가 파멸되는 것을 두려워할래? 네.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할래? 네. 그럴 때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패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거죠. 예. 설령 그것이 파멸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망가지는 길이라도 네. 그 길을 가지 않고 네.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네. 누구로? 나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정치와 향기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선, 3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좀 떨어지더라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향기를 느낄 텐데 과연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향기를 그렇게 맡아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나는 그런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네. 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런 향기를 준비했는가? 그렇습니다. 이걸로 저는 이제 바꾸는 것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나는 그러니까 누가 향기가 있고 없고는 묻지 않고 네. 더 이제 먼저 나한테 그런 향기가 있는가 없는가 네. 이것이 나한테는 더 큰 주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회가 진화한다, 네. 발전한다 네. 하는 것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네. 파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망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보다는 네. 패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네.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회는 진화합니다. 네. 그 승리라는 게 사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승리인데요, 그죠? 그렇죠. 마치 근데 모든 걸 뺏긴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가진 사람이 됐죠. 네네. 다 가진 사람. 근데 승리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네. 큰 승리하고 작은 승리예요. 우리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어디 갑자기 깊어지는 어느 자리를 지나가죠. 네. 지나가는데 거기는 물고기들이 다 네. 모이는 곳이에요. 맞아. 네. 그런데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오직 하나의 사람. 큰 게임. 네. 그러니까 작은 승리에 만족할래. 큰 승리를 희망할래. 이렇게도 말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할아버지 이 말을 내 방식대로 네. 해밍웨이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네네. 내 방식대로 한다면은 인간은 네. 작은 승리에 만족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어.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은 큰 승리를 하도록 태어났어. 이렇게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마. 네. 그 작은 승리 너를 망가뜨릴 수 있어. 큰 승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작은 물고기들이 막 모여있는 거기에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그 일을 여유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거든. 오직 마눌린이 믿음으로 네. 준 그 미끼를 네. 꽂고 아주 깊은 곳, 제일 깊은 곳에다 미끼를 던졌다더라. 그래서 결국은 큰 승리를 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문장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또 한 문장 얘기 하자마자 댓글들이 막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영상 잠깐 우리가 이 댓글을 잠깐 그렇죠. 간추리는 동안 예, 예.
몇 분짜리죠? 한 2분 정도 되나요? 네, 2분 정도 되는 영상 잠깐 보고 계시면 예. 교수님과 제가 또 최대한 댓글 중에 좀 대답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 좀 보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댓글을 이제 읽어서 대답을 해드린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지금 막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질문보다는 결심이 많으시네. 결심과 다짐이 많으시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네. 김미경님. 네. 이은아님, 누가 향기가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그런 향기를 준비했는가에 마음을 두겠다는 말씀. 새말 새몸짓은 그 향기를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리님, 큰 승리랑 순도 100%의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삶.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도혜정님, 작은 승리가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은 마음에 와닿네요. 네. 아, 그리고 김미경님, 아, 생방이네요? 이렇게. 예, 생방입니다. 생방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김한선님께서 우리들 마음속 노벨상 최진석 화이팅. 네. 참 부끄럽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강의 들어서 기쁩니다.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탁월한 말씀 기대합니다. 네. 노진아님, 만올림과 노인의 깊은 연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연대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써니윤님이 나의 향기를 찾아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셀프 소비엘님이 요즘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득을 버리고 내 완성을 위해 좀 손해를 보자. 이렇게 해주셨고, 어떤 분이 제 자신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러네. 아, 네. 아몬마리님께서 근데 제 자신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저 이제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큰 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를 찾는. 예, 예.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네.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방황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각자가.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잘 좋게 끝내고 돌아갈 때 네. 되게 이렇게 말해요. 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그 인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말 자기가 걷고 싶은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필요 없거든요.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네. 그것이 온전히 자기 그쵸. 길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뭔가를 참으면서 약간의 억지가 있어야 그게 열심히 할게요. 극복하면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자기 길이 아니면 열심히가 또 안 돼요, 결국은. 네. 근데 여기서 이 노인과 바다 이 전편에서 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네. 나는 좀 더 성실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 그러진 않죠. 나는 이 게으르면 안 돼. 어디서도 다짐하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어부라는 이 직업 자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 그냥 가는 길. 외로워도 가는 길. 네. 늙어도 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게 큰 전투를 치르고, 상어들과 전투를 치르고 나서도 그냥 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이 청새치하고 상어하고 전투를 설령하더라도 돛을 들고 5걸음 가다 쉬고 5번을 쉬는 이 일 속에서 네. 사람들은 아주 많이 흔들리죠. 네. 그리고 신세타령을 하죠. 네. 그리고 되게 울어요. 울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이 상어하고 싸우는 이 전투를 하고 네. 자기 만족감이 들더라도 사람들은 만족감이 들면 막 울거든. 네. 자기 고생한 생각하면 사람들이 네. 다 울어요. 맞아요. 근데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평화롭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맞습니다. 진짜, 아니, 머리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바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네. 야, 일단 저 머리를 봐라. 네. 머리 보면 너네 다 알지 않느냐. 네. 저거 한 700kg 되는 건데, 네. 내가 잡아가지고 상어한테 다 뜯어먹히고, 네. 야, 내가 진짜 지금 내 기록 세웠다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네. 네. 그럴 텐데, 예. 그냥 아무런, 어린애 같은 평안해요. 네. 평안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고생한 이야기 하면서 네. 많이 울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내가 생각할 때 자기가 걷는 길이 100% 자기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걷는다는데 자기 자신이 그러면은 무엇이냐. 네. 그때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새말생물지 기본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네.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네. 이 짧은 인생을 네. 내가 죽기 전까지 해결해야 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매우 깊고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거기서 어떤 길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찾을 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좋아 보이는 것, 네.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좋다고 하는 것, 네.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네. 것, 물론 이것이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지만 네. 일치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경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노인과 바다 이 안에서 산티아고 할아버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상어하고 전투를 끝내고 나서 눈물 흘린 거 보지 못했어요.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충족감으로 전부 승화됐다. 그러자 권창숙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하지만 열심히 해야만 더 큰 승리를 맛보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노인은 경험도 많고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당연하죠.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는, 당연하죠. 예.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일. 그것이 자기 일이라는 거죠. 내 일. 예. 그러니까 제가 데미안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어쨌거나 수컷이 앙컷 나방을 찾아 방향을 잘 찾으면 그렇죠. 사실 열심히 안 하고 싶어도 사실은 예. 그게 이제 그거 올라선 것 같아요. 산티아고 할아버지도 열심히의 단계를 넘어선 그렇죠. 나의 길을 가는. 예. 네. 저도 그런데 사람이 열심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네네네. 저도 사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난 경험적으로 한 40대 후반, 40대 후반부터 겨우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공부가 40대 후반부터 공부가 재미있어지셨다. 재밌어졌어요. 네. 이것이 정말 내가 왜 하는지가 나한테 이유가 설명이 돼. 그리고 이 공부가 나를 어떻게 완성의 길로 이끄는지를 눈치챘어. 네. 그러고 나니까 공부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지 않고 오히려 옛날에는 술 마시고 공부를 했다면은 술 마시고 책을 읽었다면은 그때부터는 책 보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고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것이 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 나한테 자각하기 전까지는 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것이 내 길이구나, 이것이 나한테 나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자 이민영님께서 나에게 집중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외로워야죠, 사람이. 산티아고는 정말 너무 외로워 보여요. 사람이 외로워야죠. 고독해야 돼요. 외롭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격려, 위로를 빌리는 거 싶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외로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히려 외로우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근데 저는 이거 단어를 외로움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좀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외로움은 매우 피동적이고 진짜는 이제 고독해야 되죠. 고독해야 돼. 물론 단어는 이렇게 구분해 쓸 필요가 있지만 저는
외로움을 두려워해가지고는 큰 물건이 안 돼. 외로워. 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규인님께서 제가 고전을 읽고 늘 내리게 되는 저의 답은 고전 속 주인공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독고다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새말 새몸짓에서 읽은 책이나 그 외의 책들의 귀결이 늘 왜 한결같을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고전 속의 주인공은 한결같이 독고다이. 그 말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산티아고 할아버지도 독고다이 같은데.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교수님께서 저는 이 나균님의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고전이라고 하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저자들이 자기의 자기 전체를 살아왔고 그거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게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 그 작가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느낌을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 우리가 사실 5권 읽은 책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자기를 향해서 걷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의 얘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외로움을 이기지 외로움이 그렇게 무섭고 힘든 건가요? 그래서 뭐 불금이라 그래서 클럽에 가서 그게 외롭지 않으려고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건 저는 자기한테 자기가 분명하면은 외로운 느낌이 있더라도 그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그 신경을 거스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본다면 힐링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힐링.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을 구하잖아요. 어디선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힐링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왜 힐링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고 힐링을 구하려고만 힐링을 빌리려고만 하는지 위로를 해주려는 사람이 되려는 포부는 왜 갖지 않는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님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면 뭔가 위로 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힐링을 받으라고 하고 자꾸 어떤 그거는 저는 내가 좀 더 기분 나쁘게 한다면은 기분 나쁘게 해도 됩니다. 작은 승리에 만족하는 크기로 자라나서 그래요. 작은 승리. 사람은 이 씨알이 굵어야 돼. 크고 굵어야 돼. 이게 자잘하면 안 돼요. 자잘하면 안 돼. 이게 씨알이 자잘해져 버리면은 그냥 당연히 위로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씨알이 굵으면은 이 세상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아까 자기에게 집중하면 외롭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이민영님께서 교수님의 따끔한 질책에 눈물이 핑 도네요. 라고. 아이고, 이민영님? 이민영 죄송합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 12월 4일 날 사실 만나고 싶었던 게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께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교수님 눈을 보면서 또 뭔가 어떤 절실하게 내 삶에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참여해 주신 분들이 다 아마도 굉장히 이 절실하게 나의 길 그리고 나의 삶 또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어떤 외로움을 당당하게 이 외로움이라고 느끼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하루 만나서 얘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책 읽고 건너갈 수 있는 또 그 단계까지 저는 그래서 일단 호주문가 가고 그 다음에 한 2, 3년 후에는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세르반테스부터 생텍쥐페리 생가 알베르 까뮈의 생가 뭐 헤밍웨이의 생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고 대표님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나는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그 뭐냐면은 아까 그 이민영님 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또 그 미안한 마음이 또 계속 있고 그래서 계속 그 생각되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더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외로워요. 네네, 그렇죠.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나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보다 더 외롭다고 해석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문학 작품에도. 어떤 문학 작품에도 우리가 만나본 사람이 없어. 난 제일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이 책 어디서도 자기 외로움을 토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외로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외로운지. 하나도 안 외롭습니다. 저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랑 비교해 보면 매일이 지금 축제 같고. 진짜 산티아고 할아버지보다 더 외로운 사람 있을까 있어요. 근데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토로하잖아. 자기를 향해서 걷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걷기 때문에. 이 와중에 우리 아원님께서 쿠바에서는 모히또를 이렇게 또 모히또를 감사합니다. 같이 저자 생가의 여행에 아마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럼 아원님께서는 그때 우리 일행들에게 모히또를 한 잔씩 좀 돌려주시면. 벌써 봐요, 우리 김성진님은 하나도 안 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님.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감정이 좀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 잘 안 슬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안 슬프고 눈물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요즘은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진짜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디냐면은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거의 지금 시간이 마지막이 돼가는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그럼 이걸 읽으면서 서서히 마무리를 하죠. 나는 여기를 읽으면서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가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교수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길 위쪽. 그의 오두막 안에서. 얼마나 외로운 오두막이에요. 그러니까. 길 위쪽 그의 오두막 안에서 노인은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대고 자고 있었고 소년이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전편 전체를 쭉쭉쭉쭉 따라오다가 어떤 한 인간이 자기가 정한 어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희망을 품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냥 만신창이가 된 할아버지가 골아떨어져 있는 근데 하지만 사자의 꿈을 꾸고 있는 그래서 되게
뭐랄까 힘든 그런 광경이 또 이게 사람마다 떠오르는 광경이 예, 예. 다르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평온하고 예. 또 그 다음을 또 준비하고. 그럼 예. 네. 이 인간은 도대체 네. 이런 성숙도를 보여주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네.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정말 이 마지막 문장에 그 산티아고 노인의 누워있는 예. 그 표정을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으로 지금 가슴속에 떠올리고 계신지 지금 또 이 댓글창에는 다들 지금 쿠바 얘기와 예. 쿠바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자 그러고 예. 지금 뭐 또 이런 어떤 이 모습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자의 꿈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예, 우리가 뭐 놀러 가자가 아니고 진짜 예. 뭔가를 그리고 이런 생각만으로 우리 이 방에 있는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설레일 수 있어서 예.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노인과 바다 5번째 시간이고 불과 3시간 후면 이제 6번째 책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5번째 책 노인과 바다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소감과 또 아직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너무 많지만 네. 이 해밍웨이의 네. 하드 보일드 네. 필체를 네. 좀 흉내도 내볼 겸 네. 해서 말을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사자 꿈을 꾸며 잠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자 꿈을 꾸며 잠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5번째 시간 노인과 바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자 꿈을 꿉시다.